찬바람이 불던 고용시장에 봄바람이 부는 걸까요? 지난달 취업자 수가 2달 연속으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고용률도 통계를 작성한 이래 3월 기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고 평가해도 될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위원님, 3월 취업자 수, 지난달 취업자 수가 25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5천 명, 3천 명으로 추락했던 고용 쇼크를 감안하면 좀 나아졌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정부가 주도한 이제 노인 일자리 증가에 착시 효과처럼 보이는데요. 예. 60세 이상의 일자리가 이제 34만 6천 개가 증가했는데 이를 제외하면 2월과 3월에도 과거와 같이 이제 농림어업 부분, 그다음 정부 주도가 하는 일자리는 증가하고 민간 일자리는 감소하는 이런 패턴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 정부 들어서 이제 특이한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제 농림어업의 취업자 증가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건데요. 이는 이제 그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제 거주지를 농어촌으로 신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은 분들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무급 가족 종사자들이죠. 이들이 취업자로 이제 등록을 하면서 이제 늘어나는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부의 단기 일자리 정책과 맞물려 있는 이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그리고 이제 교육기관들의 일자리 증가를 제외하면 민간의 일자리는 상당히 이제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렇죠. 고용률도 한 60.4%로 이제 증가했다고 하지만 30대에서 이제 50대까지의 그 남자 고용률은 상당히 이제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취업 가능자라든가 구직 단년자 이런 제를 포함한 이제 청년의 실질 실업률은 25.1%로 사상 최고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자 증가 폭이 낮았던 이제 작년에 이제 기저 효과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현재 사실 고용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전반적으로 뭐 수치는 좀 좋아진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고용의 질은 더 나빠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특히 경제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 40대 이 취업자 수가 동반 감소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제 고용의 질도 그렇고 이제 30, 40대 우리나라 중추라고 해서 30, 40대 이제 일자리가 감소하는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생산성이 높은 이제 계층이 취업자가 감소를 하고 노인들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건 현재 이제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안 되지만 30, 40대는 이제 미래 세대 이제 아동이라든가 학생들을 이제 양육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 세대가 이제 붕괴한다는 것은 미래 우리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질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제 36시간 미만 일자리가 62만 7천 개 증가했는데 이 중에 18시간 미만 일자리는 24만 개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이제 최저임금과 이제 주유 수당을 피하기 위해서 알바 쪼개와 같은 단기 일자리들이 이제 상당히 증가한 결과라 볼 수가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나 이제 제조업의 이제 구조조정 이런 걸로 인해서 36시간 이상의 이제 일자리는 상당히 이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 있는 자영업자도 7만 명이 줄고 있고 고용 없는 이제 자영업자도 이제 5만 9천 명이 이제 감소를 늘어났는데요. 이것도 이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이 되면서 이제 우선 이제 고용을 줄이다가 고용 없는 이제 자영업자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폐업하는 이런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와 같이 이제 고용의 질도 나빠지고 있고 이제 우리 경제 허리라고 하는 이제 30, 40대가 붕괴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위원님, 이번 통계를 좀 살펴보면요, 제조업 고용이 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제조업 고용은 과연 언제쯤 회복될까요? 글쎄요, 그 제조업 일자리는 작년 4월부터 이제 감소하기 시작해서 한 12개월째 이제 연속으로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데, 네. 정책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수정이 없다면 이제 제조업의 일자리 회복은 좀 상당히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이제 고질병은 이제 저효율 고비용 이것이 문제인데 자동차 산업만 하더라도 이제 경쟁사인 도요타나 폭스바겐보다 평균 임금은 1,000만 원 정도가 많으면서 자동차 한 대 생산하는데 2시간 이상 더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이 저효율 이제 고비용 이러한 문제는
현 정부 들어서 이제 반기업 친노조 정책을 추진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은 이제 부진한 상황에서 이제 공정 경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국내 투자가 줄고 생산성이 하락을 하고 있고, 반면에 또 최저임금이나 이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임금 상승 압박 요인은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이 줄고 생산이 줄고 고용이 감소해서 이제 소비가 줄어드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지금 악순환에 이제 우리가 지금 접어들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한다든가 규제 개혁을 통해서 이제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그다음에 노동 개혁을 통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제조업에서 일자리 증가를 좀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제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제 그 홍남기 부총리가 추경 규모가 7조 원이 넘지 않을 거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뭐 70조 원에 달한 이제 슈퍼 예산을 하고 나서 이제 겨우 이제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추경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는 이제 미세먼지 대책이라든가 이제 투자 활력 제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 그리고 이제 강원도 산불 지원을 위해서 7조 원이 넘지 않는 이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지난달만 해도 정부가 뭐 경제에 긍정적 모멘텀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이제 소비와 투자가 뭐 살아나고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벌써 추경을 얘기하니까 예. 상당히 당황스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추경도 결국 이제 국민 세금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먼저 정확히 진단을 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문제 원인은 그대로 두고 이제 재정만 투입하겠다고 하니까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도 그렇고 이제 고용 문제도 그렇고, 사실 정책을 수정하면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냥 놔두고 돈을 먼저 쓰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내년 선거를 앞둔 이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 뭐 이런 네. 이제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이제 수정하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이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먼저 이렇게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 번째 추경인데요. 앞서 일자리를 위해서 추경 편성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아서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추경 편성에서는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뭐 효과는 없고 재정 낭비만 초래할 것 같은데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54조 원의 재정이 이제 일자리에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뭐 본 예산과 일자리 안정자금 뭐 이런 거를 합치면 32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추경까지 이제 편성하니까 또 일자리 대책 이게 또 사용한다 하니까 이거 재정 중독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이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만 해도 작년에 이제 수요가 적고 집행률이 적다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 안정 자금 심사위원들을 동원해서 자금을 막 살포하다시피 했고요. 네. 청년 일자리 대책만 해도 뭐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든가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보고 이제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이 적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 설령 이런 지원을 받고 갔던 청년들도 3명 중 1명은 중간에 이제 포기하는 사례가 상당히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고용주를 지원하는 정책을 보더라도 2년의 정부 지원을 보고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들이 꽤 많지가 않습니다. 뭐 신규 채용을 한 기업들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정부 지원이 없어도 고용을 했을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재정 낭비만 초래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교실 끄기, 뭐 단기 일자리 이런 정책들이 뭐 고용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이런 근본적인 발상도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IMF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그럼에도 2.6%로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좀 죄송한 예. 측면이 있지만 네.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IMF는 우리나라가 이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한다는 이제 전제하에 작년 10월 달과 같은 2.6%를 유지했는데요. 그렇죠. 세계 경제 성장률이 이제 3.7%에서 3.3%, 0.4% 포인트를 낮게 이제 전망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전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재정 승수가 한 0.5인데 다시 말해서 한 정부 지출이 한 100원 투입하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게 한 5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7조 원이라고 하면 이제 경제에 기여하는 게 한 0.2% 포인트 정도 기여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추경이 없어도 한 2.4%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설 명절로 인해서 이제 반짝 이렇게 증가했던 소비와 투자가 다시 감소를 하고 그 설비 투자도 2월에는 26.9%나 감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KDI는 이런 설비 투자 감소세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거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제 반도체 가격 조정으로 해서 수출 증가율도 이제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출 내수 이게 모두 동반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단지 정부만 호황인 상태인데 정부 지출의 지출 승수도 이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민간의 이제 소비와 투자를 구축하는 구축 효과는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에 그렇게 기대할 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2.4% 달성도 참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